자, 시작하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부산에 집이 하나 있어. 집 하나 샀다고. 하나 있는데 부산 거 하나 샀다고요. 샀어. 살려고 또는 그래요. 그러면 문 열고 물어보죠.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취득세 몇 프로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 있는데 하나를 살려고 몇 프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사면은 취득세 몇 프로? 원칙은 8%. 근데 어디 걸 살려고 물어봐야지. 비규제 지역에 사면 몇 프로? 1에서 3%. 알아들었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앞에 거를 1년 이내에 팔면은 중과 안 해요. 1에서 3%.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앞에 거를 1년 이내에 팔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3년 이내에 팔면은 8%로 안 갑니다. 이렇게 되죠? 자, 집이 두 개야. 하나를 또 샀어. 그럼 세 개지? 그럼 다방면에게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 개는 무조건 몇 프로야? 12%. 단 하나가 비조정 지역 대상에 있을 때는 8%라고 두 개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하나 있어. 분양권을 하나 샀어.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포함하잖아. 그럼 앞에 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년 아니면 3년. 언제부터? 자, 그런 거를 실무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취득일이 달라요. 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실무를 통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중개업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은 주택에 대한 거 복잡한 거 한번 해봤네요. 자, 612조까지 했죠, 그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3조 과밀역 재권한 취득 등 중과 세율이다. 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사치성이에요. 꼭대기 사치.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를 더하는 거야. 4배.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그럼 4배는 몇 프로를 더하는 거와 똑같다? 8% 표준세율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가 아파요. 4배 나왔잖아, 거기. 4배. 8%를 더한다고요, 표준세율에. 유상 취득하면 12%가 되는 거고, 4%니까. 그러나 원시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이 표준세율은 다 달라요. 5가지로 나눠요. 유상일 때, 원시일 때, 상속일 때, 증여일 때 다 다르다고요. 표준세율은. 4배. 별장을 신축해서 사채가 된 거야. 고급주택. 그럼 신축은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2.8. 2.8에 8%니까 전체 세율은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10.8. 표준세율은 5가지로 나눠요. 원인을 아까 배웠잖아. 취득세 표준세율. 다주택자는 표준세율이 4%로 출발하고 다주택자나 증여가 아닌 경우는 뭐다?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2.8. 2.8에 4배를 더하고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5에 8을 더하고 자관 포인트가 뭐다? 4배. 그럼 유상은 표준세율이 4%잖아. 농지가 아니니까. 4%니까 8%를 더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다?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야. 과밀학채권. 자, 과밀학채권은 몇 배를 더한다? 2배만 동그라미 쳐.
과밀학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2배를 더하는 거예요. 제목 보고 암기하는 겁니다. 대도시. 자, 대도시는 과밀학권을 제외한 대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밀학제권의 대도시다. 그래서 대도시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도시. 그래서 이 대도시도 과밀학제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수업 목적상 대도시라고 합니다. 과밀학제권의 대도시를 얘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중과해? 표준세율 3배에서 이번에는 빼는 거야.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더하는 게 아니라 뭐다? 뺀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그리고 동시에 적용됐을 때는 가운데 거만 알면 돼. 중간 거. 다 알 필요 없어. 위 과밀학제권과 대도시가 중과세가 동시에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나. 3가지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과밀학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사치의 절반. 그 다음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뺀다. 그리고 과 플러스 대. 과밀학제권과 대도시에 동시에 중복했을 때는 가운데 것만 알면 돼요. 표준세율의 몇 배로 끝난다? 3배. 그래서 밑에 참고 나왔잖아요. 자, 참고에 2번만 알면 돼. 밑에 과밀학제권과 대도시에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3배. 표준세율의 3배. 제목 보고 암기만 하는 거야, 암기만. 자, 넘어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11. 자, 사치성 재산.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사치예요, 사치. 자,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를 더한다. 표준세율에. 4배는 항상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야? 5개. 별꼴 고고고. 5개. 5개라고요? 별장. 그러나 별장 중에 어떤 주택은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그래서 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를 해준다고요. 농어촌주택이 아닌 것. 고급오락장, 골프장. 자, 골프장은 중요한 게 원시만 중과합니다. 이 골프장은 회원제예요. 원시. 승계는 중과 안 한다. 이게 포인트야. 3번 별 딱 붙여. 골프장은 회원제. 일반 골프장은 중과 안 해요. 회원제만 중과한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원시만. 승계는 중과 안 한다고요. 나머지는 구분 없어. 자, 그 다음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얼마 넘어가는 초과다? 3억 원 초과. 비업무용. 일명 무슨 박이라고 그랬어요? 쌈박. 숫자 쌈박. 자, 그 다음 고급주택.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합니다. 고급주택. 가장 중요한 게 고급주택이에요. 고급주택. 그래서 고급주택 나왔잖아. 고급주택 나왔죠? 취득세에서는 4배로 중과해요. 4배. 그러나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서는 중과 안 합니다. 이렇게 취득세만 중과한다고요. 4배로.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처럼 계산해요. 취득세에서만 4배로 중과한다.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서는 중과 안 해요. 자, 그럼 고급주택의 요건. 이거를 꼭 기억해야죠? 요건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주택은 세법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그럼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공동주택은 몇 가지? 2가지. 그 토탈 6개입니다.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중과한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는 연면적.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100평 넘어가는 거 331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 and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 9억 초과. 요건이 절대 6억 초과하면 안 돼요. 9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주택값이 올라갔으니까. 9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어요. 6억 초과하면 틀린다고요. 100억 초과하면 틀려요. 20억 초과하면 틀려. 요건이 얼마 초과? 9억 초과. 이게 요건입니다. (10억) 초과.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9억 초과가 옳은 지문. 10억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이니까. (10억) 원인 경우는 맞는 지문. 사례, 범위를 물어보잖아요. 10억 원인 경우는 고급주택. 옳은 지문. 범위, 즉 사례니까 요건은 글씨 그대로 똑같아야 돼요. 책이랑. 10억 초과는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나 10억 원인 경우는 9억 초과 범위에 들어가지 옳은 지문. 그래서 요건인지 범위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둘 다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고급주택.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 자, 그 다음 대지면적 갖고 따지죠. 662 초과 and 9억 초과. 동시충족. 여기에 안 되면 이제 단독주택에 뭐를 갖고 따진다? 시설. 단독주택은 시설 갖고도 고급주택 여부를 따져요. 기억, 니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뭐다? 엘리베이터. 또 하나 있죠? 6, 7 이상 수영장. 6, 7 이상 수영장이 안 보이네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또는 보다 6, 7 이상 수영장. 기억 옆에 나왔잖아. 디귿. 디귿 나와 있죠? 6, 7 이상 수영장. 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 초과가 돼야 돼? 9억 초과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나 아니다. 이게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는 9억 초과가 돼야 돼요. 그러나 거기 에스컬레이터와 또는 며칠 이상 6, 7 이상 수영장은 절대 가격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사치입니다. 9억이 초과되는 거는 에스컬레이터와 6, 7 이상 수영장은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무조건 사치다.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해석한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무조건 9억이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무조건 사치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넷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공동주택 나왔잖아요. 연면적 중에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뭐를 갖고 따진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245 초과 and 9억 초과. 9억 초과예요. 그리고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 그래서 복층형은 더 넓죠? 274 초과 and 9억 초과. 이게 개정법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 이상한 단어 나왔죠? 274로 하되 복층형. 한 층의 면적이 2, 4, 5를 초과하는 것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라고 해야 돼요. 한 층의 면적이 2, 4, 5를 초과하는 거는 제외한다 그러면 맞아.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주택 범위 봤을 때 다 괄호가 제외야. 포함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제외. 어렵게 나 제외야 제외.
한 층의 면적이 2, 4, 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 4, 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한 층이 280 초과야. 이거 단층형이죠? 280 하지 말고 지금 복층형을 설명하잖아요. 복층형을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계단등이 있잖아. 계단등이 있어요. 여기가 250이야. 그 다음 위에 복층형이 20이야. 20제곱미터. 복층형이잖아. 복층형. 자, 그럼 복층형은 법조문이 어떻게 돼야 돼? 합쳐서 274 초과야. 274 초과라고요. 그럼 합쳐. 그럼 합치면 몇이야? 270. 270이잖아. 270이니까 뭐다? 이 요건에 안 되지? 그럼 270이니까 274가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일기층이 면적이 뭐야? 245가 넘어가지? 넘어가니까 이거는 뭐다? 복층형은 아닌데 274가 안 되니까 복층형은 아니야. 274가 안 넘어가면 복층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한다? 단층형으로 봐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일개층이 뭐야? 2, 4, 5를 넘어가면 단층형에 들어가죠. 그래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274로 하되 뭔 뜻이다? 274가 안 되는 거. 274로 하되 27 합쳐서 274가 안 되는 거 있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 4, 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복층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274는 넘어가야 되는데 274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뭐다? 270이잖아. 어디서 제외한다? 복층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야. 그러나 단층형으로 봐서 뭐는 한다? 중과세 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외는 어디에서 제외한다? 복층형에서. 맑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중과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경우는 뭘로 본다? 단층형으로 봐서 2, 4, 5가 넘어가면 중과한다고요. 어디서 제외? 복층형에서. 270이니까 이제 복층형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단층형으로 봐서 중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뜻이에요.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연면적, 대지면적 뒤바뀌면 안 돼요. 공동주택, 복층형 4가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9억은 다 넘어가는데 어디에만 9억이 안 넘어간다.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다 9억 초과라고요. 여기만 안 들어가. 그리고 4가지 숫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4가지 숫자. 이거 연 나왔잖아, 오랜만에. 연. 이거 어떤 년이야? 33만 년. 연. 오랜만에 나왔네. 어떤 년?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았잖아. 땅 팔고 2배 벌어서 2배잖아. 2배. 숫자가 2배지? 2배 벌어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일명 뭐라 그런다? 이사철. 가운데 7이 들어가야 돼요. 숫자. 어떤 년? 33만 년. 땅 팔아서 2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숫자.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칠,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총령. 됐죠? 됐어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 범위가 이게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절대 실제 취득가액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이라고요. 그리고 임대업에서는 임대업 알아들었나요? 임대업 그리고 양도세에서 임대업이나 양도세는 국세죠? 국세잖아. 국세에서 사업소득 그래서 9억 초과 그래서 우리가 국세에서는 고급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용어를 써? 고가 주택이란 용어를 써요. 고가 가격 갖고만 따집니다. 임대업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국세에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억 초과는 똑같아요. 임대업은 뭐를 갖고 따진다? 기준시가. 양도세는 실지 거래가액 갖고 따진다고요. 9억 초과는. 세 가지 흔들리면 안 돼요.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갖고 따지고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를 갖고 따지고 국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시가죠? 공시가격. 안 판 거니까 팔아야 실거래가액이 있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팔았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초과고 앞대가리가 다 달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따지고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뭘로 따진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따진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세에서 나오잖아.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다. 틀린 지문이라고요. 판 거니까 실지 거래가액으로 따져요. 그러나 취득할 때는 이렇게 면적 조건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데 국세에서는 가격만 갖고 따진다. 고가.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다가구 주택. 원투룸이네. 자, 3번 다가구. 자, 고급주택을 판단할 때는 뭐다?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은 뭐다? 공동주택에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매 일구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알아들었어요?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야. 그러나 세법에서는 뭐다? 일구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고요. 즉 공동주택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다가구가 3층이야. 3층. 이렇게 다 분리됐죠? 이거 다가구. 이렇게. 원칙은 무슨 주택이야?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나 세법에서는 무슨 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본다. 세법은. 왜? 다가구 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거지? 공급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투룸. 그럼 이게 100제곱미터야. 예를 들어서. 다 100이야. 100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그럼 전체를 하나로 보면 3,3밀에 걸려버리잖아. 바로 고급주택이 돼버린다고요. 자, 1919잖아. 그럼 몇 구야 이거? 9개잖아. 30제곱미터야. 알아들었어요? 뭐 40제곱미터.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다. 등등등등 다 전용 면적이 돼 있겠죠? 그럼 하나로 안 봐. 하나로 보면 바로 3,3밀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9억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고급주택이 바로 돼서 신축을 안 합니다.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고급 주택 따질 때는 하나하나 갖고 따진다고요. 그건 9개로 보는 거야. 9개로. 그래서 고급 주택을 피해 줍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뭐라고 나와요? 매 1가구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공동으로 보는 거야. 그럼 30은 고급주택이 아니죠? 40도 고급주택이 아니죠? 30도 고급주택이 아니죠? 전체를 더해버리면 바로 고급주택이 돼버려요. 33mm 넘어가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자고요. 자, 12번. 자, 이번에는 뭘로 나왔다? 과밀억제권이에요. 자, 과밀억제권은 사치의 절반이다. 표준 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그럼 몇 프로예요? 2배는 몇 프로? 4%. 4%를 더하는 거야. 그럼 1번은 과밀억제권에 뭐였어? 공장 신증서를 내어 짓거나 늘렸을 때만 중과한다. 과밀억제권은 어디를 얘기한다?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야. 수도권. 수도권에서 공장을 짓거나 늘렸을 때, 신증설했을 때 뭐를 중과하겠다? 뭐를 중과하겠다? 그 주의가 아주 중요한 거야. 물어본다면 주의를 물어봐. 그래서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사업용 과세물건, 사업용 과세 물건을 중과하겠다. 표준 세율의 몇 배? 2배를 합한 세율로. 사치성 재산의 절반이죠?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니까 8%를, 몇 프로를 더한다? 4%를 더한다. 그 뜻이네요. 그럼 주의, 뭐를 중과합니까? 4개를. 토지 건축물을 중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토지 건축물만 중과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주의, 뭐를? 건축물과 부속 토지 또는 공장을 신증선 날로부터 항상 제척기간이 중과세도 5년 이내에요. 차량 기기 장비도 중과한다. 4가지를 중과하는 거예요. 4가지를.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차량 기계 장비도 5년 이내라면 중과한다. 자, 어떨 때만 중과한다? 신설, 증설, 짓거나 늘렸을 때 무슨 취득이다? 원시. 그럼 이전 받는 거는 중과를 안 합니다. 왜 중과해요?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하면 인구가 따라오죠? 과밀억제 권역이니까 인구 중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무조건 공장은 중과하는 게 아니라 신설은 몇 제곱미터 이상만 중과한다. 5빵빵 이상만 중과하는 거예요. 소형 공장은 중과를 안 합니다. 고딕체만 보라고요. 500 이상. 수도권은 어디를 얘기해? 수도권은 세 군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수도권은 어디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까지. 여러분들 동네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수도권이라도 중과를 안 하는 지역이 있다. 단, 어떤 단지?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중과 안 해요. 이런 지역은 공장이 정정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럼 수도권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뭐야?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특히 LG, 삼성전자 이런 유치 지역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중과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까만 것만 보라고요. 자, 6번 봐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항상 신증설도 제척기간 5년 이내에 신증설을 해야 돼요. 5년이 지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넘어가요. 자, 616페이지 제목 보고 암기만 하는 거요.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제목은 물어본다. 자,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에 이번에는 뭐다? 본점만 중과해요. 법인, 주사무소, 제목, 지점은 안 돼.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는 중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한다는 겁니다. 과밀억제권이니까 몇 배를 중과한다? 2배. 똑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잘 봐야 돼. 과밀억제권, 본점, 주사무소만. 그래서 어떨 때 중과한다. 역시 뭐다? 본점을 또는 주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중축했을 때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왜 승계는 중과 안 해? 본점 수가 그대로니까. 공장 신증설도 승계는 중과 안 해요. 공장이 그대로니까 공장 수가 늘어나거나 본점 수가 늘어났을 때 이때만 중과하는 거예요. 신축, 중축만 중과한다고요.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합한다? 2배를 합한다. 2배를 합하는 거야. 2배. 616페이지. 2배. 사치는 몇 배? 4배. 그럼 이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취득세만 중과했어요.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로 10년까지. 그리고 옛날에는 등록세라 그랬죠? 등록세는 표준세율로 과세를 했어요. 그럼 옛날에 이 과밀억제권은 취득세만 중과하는 거야.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다고. 옛날에는 따로따로 과세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10년까지. 그럼 이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취득세만 중과하는 지문이라고요.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 항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 2%. 그럼 3배는 몇 프로야? 9구단도 못해? 2, 3은 6. 6% 아니에요. 자, 그럼 등록세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원시잖아. 원시는 몇 프로? 0.8.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따로따로다가 2011년 1월부터는 합쳐졌지? 합쳐서 몇 프로로 과세하는 거야? 6.8. 이해가 6.8이라고요. 6.8이잖아. 원시가 합쳐졌잖아. 원시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이거랑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쳐졌잖아요. 2.8에 2배를 더하지? 2배는 몇 프로야? 4%. 그러면 똑같네? 똑같잖아요.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합친 세율이 이거야. 6.8.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합친 거라고요. 똑같아, 좌우가. 자, 그 다음 대도시. 이번에는 대도시야. 이 대도시는 어디의 대도시야? 과밀억제권의 대도시인데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대도시도 과밀억제권이라고요. 대도시도 과밀억제권이라고요. 자, 그럼 1번이 뭐다? 대도시에서 어떻게 했다? 법인,
법인, 설립 등.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중과하겠다.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설. 신증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 중과하겠다. 어떻게 중과하겠다? 어떻게 중과하겠다? 표준 세율에 3배 곱하는 거야. 3배에서 2배를 뺀, 합하는 게 아니라 뺀이라고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출발이 뭐라고? 표준 세율에 3배에서 2배를 뺀. 그럼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니까 몇 프로 빼라? 4% 빼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도시는 뭐냐?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과밀학제권은 옛날에 뭐다?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고. 알아들었어요? 대도시는 왜 이렇게 과밀학제권인데 대도시라고 나왔어?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라고요. 즉 옛날에 등록세는 뭐다? 등기사항을 중과했던 지문이고 저쪽은 취득사항을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 표준세율. 취득세는 중과를 안 해. 등기사항, 등록세만 중과했죠? 어떻게? 표준세율의 몇 프로? 몇 배? 3배. 그래서 대도시는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그럼 11년부터는 합쳐야지?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법조문으로 풀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다? 원시도 중과하고 여기는 승계도 중과합니다. 이유는 뭐다? 대도시는 등기사항을 중과하는 거야. 법인의 자본금 등기, 등기사항을 중과하는 거니까 지점도 중과하고 본점도 주저하고 원시도 중과하고 승계도 등기사항. 그래서 대도시에서 등기할 때는 전부 중과하는 거야. 원시든 승계든 등기사항이므로. 자, 그럼 원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항상 2%. 2%. 그럼 원시 취득이라고 가정하면 몇 프로야? 0.8. 원시 3배니까 몇 프로야? 8, 3, 24, 2.4. 원시 취득일 때. 근데 승계 취득이야. 돈 주고 샀어. 여기 2%잖아. 아, 취득세는 옛날에 무조건 2%야. 그럼 승계 취득하면 여기도 몇 프로야? 2%. 그럼 몇 프로로 중과했다는 거야? 2, 3은 6, 6%. 이런 식으로. 2, 3은 6이니까. 그럼 합쳐야지? 합치면 몇 프로가 돼? 원시일 때는 2%에다가 2.4. 합치면 몇 프로? 이렇게. 그럼 유상이다. 예를 들어서. 유상 2%. 이거 6%지? 2, 3은 6이니까. 그럼 몇 프로? 8%. 합쳤잖아. 합친 세율이 2에다 이거지. 합친 세율. 자, 원시 합쳐. 몇 프로? 2.8. 원시야.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2랑 0.8이랑. 3배는 몇 프로야? 8.4. 8.4지? 그럼 몇 프로를 만들어야 돼? 요거. 4.4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 합쳤다고 더 많이 나오면 안 돼. 옛날에 합쳐서 4.4였잖아.
그러면 4.4가 되려면은 4%를 빼야 돼, 더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빼는 거야, 이거. 빼는 거. 4%를 빼야 몇 프로가 나와? 종전가치. 4.4가 나오는 거예요. 빼는 거야,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그 다음 유상. 합쳐. 유상은 합치면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2와 2를 합치면 4% 아니에요? 4%. 그럼 8%가 돼야지? 합치면 4%예요? 그럼 4%의 3배는 몇 프로야? 12%. 그러면 몇 프로가 돼야 돼? 8%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가 되려면 4%를 뺀다, 더한다. 뺀다. 그럼 결론. 지금 쓸데없이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머리 아프잖아, 이거. 근데 원리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지문이에요. 자, 첫 번째.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그 다음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시작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로 출발하는 거야.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더한다. 뺀다. 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돼. 알아들었나요? 근데 동시에 중과 세가 중복되지? 동시에 중과 세가 중복될 때는 합쳐버려야 할 거 아니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럼 여기 중과 세 됐잖아. 몇 배? 이거 6%. 이해와 이거 몇 프로? 몇 프로? 2.4. 합쳐버리는 거야. 합치면 몇 프로가 나와야 돼? 6%에다가 2.4 하면 8.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쳐? 그냥 합치는 거야. 글씨를. 그럼 표준세율이 합치면 몇 프로야? 2.8. 2.8에 몇 배? 3배. 그러면 몇 프로와 똑같아? 똑같잖아. 어? 8.4 똑같죠? 이거 2.4잖아. 이거 6%. 8.4. 그러니까 어지럽잖아. 제가 강의해도 어지러워.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옛날 30년 전에 한 번 출제했고 요즘은 뭐만 물어봐? 제목 보고 세율을 암기하는 거야. 자, 잘 봐 여기서.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등록세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지 원시승계 다 중과한다고요. 그럼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는 거예요. 근데 중과세가 이렇게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합친다. 자, 616페이지. 대도시 나왔어요. 대도시로 출발했어요. 출발이 뭐라고?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왜 빼? 빼는 이유.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제목 보고 이거 뺐잖아. 2배를. 뺐어요. 이거 이해하지 말라고요. 이해 안 되면은 그냥 뺀다. 대도시는 몸으로 때워야죠. 그래서 1번, 2번. 1번도 대도시, 2번도 대도시예요. 그러나 3번 별 딱 붙여.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도시형 업종은 중과 안 해요. 중과 안 한다고요. 뭐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은행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도시형 업종, 중과 제외 업종, 뭐 할부 금융업 이런 거
첨단 기술 산업 이런 건 도시에 대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들이죠. 이러한 업종이 법인이 대도시에서 등기할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라고요. 그 뜻이에요. 자, 한 장짜리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요, 이제? 한 장짜리. 조세 정리 프린트 이거 한 장짜리. 자, 한 장짜리로 정리 좀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는 하루에 1분씩이라도 보죠? 하고 나서 보잖아요. 자, 밑에 1페이지. 중과세율 3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금방 한 거예요. 중과세율 찾으세요. 왼쪽에 1페이지. 1페이지를 못 찾으면요. 여기 봐요. 어떻게 적냐면 여기다 크게 1이라고 이렇게 적어. 그 다음 넘겨서 크게 1하고 적어. 이렇게 보면 금방 찾잖아요. 그죠? 꼭 반대로 엎어갖고 자, 1페이지. 중과세 봐요.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 까만 거. 그리고 사치로 출발할 때는 몇 배로 더한다? 4배를 더한다. 4배예요. 그리고 사치성 자산의 종류는 5개죠? 다 이거 수정 다 했어요. 우리가 6억 원 초과가 아니라 얼마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9억 원 초과. 다 수정된 사람은 합격권에 들어갔어요. 6억 초과하면 틀린다. 그러나 9억 원 초과는 어디에는 안 들어간다. 에스컬레이터는 안 들어가요. 6억 원 초과하면 틀려요. 얼마? 9억 원 초과. 그 다음 과가 뭐야? 과밀업 채권이에요. 대가 뭐야? 대도시요. 그럼 과밀업 채권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합한다? 2배. 2배를 합하는 거예요.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출발이 뭐라고?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더한다 뺀다. 뺀다 빼는 이유는 뭐다? 종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과 플러스 대 합쳐야지?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과 플러스 대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난다. 이렇게 제목 보고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 표준세율 배웠잖아. 위에 탄력세율 몇 프로? 50%죠? 30% 하면 안 돼요. 50%. 그럼 표준세율 암기할 때는 원인이 5개죠?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화살표 있어요. 유상은 몇 프로? 4%. 농지는 3%. 그러나 등이 뭐다? 등록면허세는 2를 빼줘야 되는 거야. 큰 거에서. 그래서 2%. 그다음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암기가 다 끝났어요. 등록면허세는 2%. 왜? 2% 낸 거니까. 그 다음 상속은 2.3, 외는 2.8, 등록면허세는 0.8. 큰 거에서 1을 뺀다고요. 왜 1을 빼? 1을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같이 나와 있어요. 증여는 비영리는 2.8, 외는 3.5, 등록면허세는 몇 점? 1.5, 원시는 2.82, 등록면허세는 0.8, 공유는 2.3 나와 있죠. 단주택은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예요. 그리고 밑에 9억 초과,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1주택자.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원 초과는 몇 프로까지 간다? 3%. 이게 기본이라고요. 됐죠? 자, 여기 봐. 여기 봐.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출발이 뭐야? 출발이 표준세율의 3배야. 표준세율의 3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4.4가 나오는 거예요. 2.8에서 3배니까 8.4지? 그럼 4.4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4%를 빼는 거에 알아들었나요? 그래야 4.4가 나와. 그리고 유상은 표준세율이 4%죠? 그럼 4, 3, 12잖아. 그럼 8%를 만들어야 되니까 12에서 뭐를 빼? 4%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로 출발해야 4.4가 나온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로 출발하는 거야. 표준세율에서 4% 뺀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표준세율의 3배로 출발해? 그래야 4.4가 나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주목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암기하는 거요. 옛날 등기사항이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원시 승계를 불문한다. 출발이 뭐라고?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 다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의 취득사항을 중과하는 거예요. 사치의 절반. 이거는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에 2배를 더한다. 사치는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하고 이거는 표준세율에 2배를 더해. 왜 2배를 더해? 그래야 6.8이 나올 거 아니야. 종전과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고 이 중과 세가 옛날에 취득세, 옛날에 등록세 중복됐죠? 중복되면 합쳐라.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자, 잠시 쉬었다 하죠.